그리고 이제 혐의신경이 있죠. 그 혀를 움직임을 보는데 갑자기 또 잠시만요. 이게 또 안 나오네요. 네, 그 혀를 이렇게 내밀죠. 혀를 내밀었을 때 이 혀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 마비된 쪽으로 혀를 쏠리게 되거든요. 왜냐면 좌우로 나누게 되면 그 혀를 앞으로 쭉 내밀었을 때 마비된 혀 쪽으로 혀가 치우쳐요. 이건 이제 혐의신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이제 리플렉스 검사, 반사 검사입니다. 아까 그 척추손상 때 딥텐던 리플렉스 했었죠?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브레키얼 레디얼리스 상지 쪽에 했었습니다. 그때 이 깊은 반사 검사에서는 그 이제 얘가 어퍼모터 뉴런의 병변이 있으면 반사가 항진이 돼요. 굉장히 과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로우모터 뉴런의 병변이 있으면 텐던 리플렉스를 쳐도 소실되거나 아니면 감소되거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피부 얕은 반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배 근육이나 배근육 반사 또는 고환올린근 항문 반사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퍼모터 뉴런이나 로우모터 뉴런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소실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적 반사에서는 호프만, 바빈스키, 고든, 샤도크, 움켜쥐기 반사 등이 있는데 정상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퍼모터 뉴런 병변에만 병적 반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고요. 우리가 반사를 검사할 때는 최대한으로 이완된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다 같이 비교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2 플러스 2, 왼쪽이 3이다. 그러면 오른쪽은 2가 정상이고요. 왼쪽 3은 이제 항진이다. 그래서 어퍼모터 뉴런 병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은 이제 소실 반응이 없고 1 플러스는 이제 약한 반응. 그리고 2 플러스는 정상입니다. 아까 정상이라고 했죠. 3 플러스는 이제 과활동 되는 거죠. 어퍼모터 뉴런 병변이 발생하는 거고요. 4 플러스는 비정상적으로 크로노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예를 들면 앵클 크로노스 있죠. 앵클을 도시플렉션 시켰을 때 이제 떨림이 그 칼포머슬에서 떨림이 일어나는 거 또는 이제 무릎을 쫙 폈을 때 무릎에서 이제 떨림이 일어나는 거 이걸 이제 클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위팔 두갈래근 힘줄 반사했죠, 그죠? C5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이팔 두갈 그 팔굽관절을 굽힘한 상태에서 우리 위팔 두갈래근의 힘줄을 강하게 타진을 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팔굽관절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팔 로근 힘줄 반사는 C6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레디우스의 붓돌기에다가 자극을 시켜주면 팔굽관절에서는 이제 수피네이션, 플렉션, 팔굽관절 플렉션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셉스 텐던 리플렉스죠. 자,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C7이죠. 그래서 땅 때리면 팔굽관절이 펴지게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L4 넙다리 네갈래근에 정확하게 힘줄에 타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익스텐션이 되고, 그리고 S1 아킬레스 텐던 쪽에 자극을 주게 되면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강하게 일어나면 어퍼모터 뉴런의 손상의 문제고요. 이게 반사나 소실이 되면 라우모터 뉴런의 병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쭉 넘어와서 이제 얕은 반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얕은 반사는 여기 보면 우리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배꼽이 다 움직여야 돼요. 배꼽 위로 당긴다. 배꼽이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돼. 이게 정상이야. 배꼽 치우치는 거. 근데 뭐 만약에 위쪽을 이제 배꼽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자극을 줬는데 배꼽에 치우침이 없다. 그럼 T8하고 T9 병변이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 있죠? 아래쪽에 그 자극을 줬는데도 배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럼 T10번하고 T11번 병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환 올림근 반사인데, 자, 고환 올림근 반사는 자극을 줬을 때, 위에서 아래로 자극을 줬을 때, 고환 올림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L1이나 L2의 병변이 있다. 항문 반사는 이게 항문에 자극을 줬을 때 항문 조인근이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수축하지 않는다. 그럼 S3, 4, 5번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근육 반사는 슈파인 자세에서 이 무릎을 구부리고 배벽을 자극을 줬을 때 똑같이 치우친 방향이 나타나면 정상인데 T8이나 T9 위쪽 자극했을 때 T10번, T11번은 아래쪽 자극했을 때 약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환 올림근 반사인데요. 넓적다리 위에서 아래로 내렸죠. 이때 고환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오른쪽 왼쪽 다리 다 했는데 다 소실됐다. 그럼 피라미드 병변이고요. 자극한 쪽에 고환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L1, 2 사이에 라우모터 뉴런의 병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항문 조임근 반사 있었고 망원 해면체 반사. 자, 넘어가서 7번째로 이제 병적 반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프만 사인인데요. 가운데 손가락 있죠? 얘를 가볍게 압박했을 때 이 검지하고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구부러지면 어퍼모터 뉴런 손상입니다. 정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빈스키 반사는 이제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발바닥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펴지고 나머지 4개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다 발가락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바빈스키 사인이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펜하임 반사 정강뼈 위에서 아래로 자극을 주고 그리고 고든 반사, 샤도크 반사를 보면 고든 반사는 이제 종아리를 움켜쥐고요. 샤도크 반사는 발바닥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극을 줬을 때 다 뭐가 나타나는 거. 바빈스키 사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어퍼모터 뉴런의 병변이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바빈스키 사인에 대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포화 반사. 마리아 포화 반사 있죠. 여기 보면 마리아 포화 반사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발가락을 잡고 플란타 플렉션 시켰을 때 엉덩관절 굽힘이나 무릎관절, 발등관절 굽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슈파인 자세에서 발가락을 잡고 플란타 플렉션 시켰을 때 반사적으로 힙 조인트 플렉션, 니 조인트 플렉션, 그리고 앵클 조인트 플렉션, 노즈 플렉션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마리아 포비아 반사, 어퍼모터 뉴런의 병변이 발생하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요. 여기 보면 이제 운동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있어요. 크게 운동 발달은 시간이 지금 좀 없는 관계로 좀 중요한 것만 더 하고, 물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좀 시간 됐을 때 좀 종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의고사나 그 국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시간 되시면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종독을 좀 해서 반드시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발달 장애는 크게 이제 모빌리티, 그 다음에 스타빌리티, 컨트롤 모빌리티, 스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빌리티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이가 이제 누워 있잖아요. 팔다리를 목적 없이 흔들 때 이게 이제 모빌리티 단계예요. 이때는 단순히 이제 호흡과 관련된 것들만 하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화 단계가 되면 우리 프로논 엘보 자세 있죠?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엎드린 자세. 프로논 엘보 자세가 가능하고 목을 수축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내발기기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제 빨기가 또 가능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컨트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을 수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팔굽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에는 웨이트 시프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발기기 자세나 또는 서 있는 자세에서 하게 되게 되면 그 자세가 웨이트 시프팅 현상에 의해서 좀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조금 더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그 신생아 반사에서 구강 반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 빨기나 삼키기 반사가 있어요. 아기 입술에다가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이걸 삼키려고 하는 반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생후 6개월 때 발생을 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 후두 벽을 자극했을 때 구토 반사나 또는 후두를 자극했을 때 코 점막을 자극했었죠. 이때 이제 평생 지속되는 반사가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시각 반사. 시각 반사는요, 아기의 눈에 빛을 비추거나 또는 큰 소리로 자극하거나 각막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반사로서 평생 지속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인형 눈이 있죠. 인형 눈은 우리 양쪽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있으면 이제 이 눈이 그 머리의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눈은 계속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이제 분리돼서 나타나죠. 이게 이제 인형 눈 현상인데, 아기 때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기마다 다 달라요.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눈이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이 인형 눈 현상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모로 반사, 또 갈란트 반사. 모로 반사는 아이가 이렇게 슈파인 자세에 누워 있으면 양쪽 팔을 잡아당겨서 45도 정도 세워요. 이때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3에서 5개월 되면 소실이 되고요. 갈란트 반사는 아기를 이렇게 풀은 자세에서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으로 아기의 몸통을 올려놔요. 척추의 가쪽, 그러니까 척추의 가쪽 한 3cm 정도 이렇게 긁어서 그 일리아 크레스트까지 긁었을 때 그 긁은 몸통 쪽으로 레트럴 플렉션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생후 4주까지 나타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긴장성 목반사. 아기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우리 그 펜싱 자세 있죠? 펜싱 자세 어때요? 요런 자세가 나타나죠. 앞쪽에는 익스텐션, 뒤쪽은 다 플렉션. 긴장성 목반사일 때 생후 3에서 4개월 정도에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 반사 검사가 있어요. 자세 반사 검사. 이 자세 반사 검사는 굉장히 딱 시험 문제 내기 쉽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치 반사 중에서 척수 수준 반사에는 뭐가 있냐? 굽힌근 회피, 평근 밀기, 교차편 반사가 있고, 그리고 내줄기 수준에서는 ATNR, 여기 대칭성 긴장성, 긴장성 미로 반사, 연합, 양성, 음성 지지가 있고, 자동 자세로는 중간내 수준인데 여기에는 라이팅 리액션, 그리고 또 나누면 자동 운동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목 바로잡기, 몸통에 작용하는 몸통 바로잡기, 미로 바로잡기, 그리고 시각 바로잡기, 양서류, 아까 이야기했던 모로, 란다우, 파라슈트 반응들이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고위 수준인 대뇌거칠 수준 있죠, 그죠? 여기에는 누워서, 엎드려서, 내발기기, 앉은 자세, 무릎 서기, 발끝 대기,
자극을 줬을 때 평형을 이루는지 또는 시소 반응, 유인원 자세 반응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척수 수준의 반사에서는 보통 생후 2개월 이내에 나타나게 돼서 2개월 이후에도 발생하게 되면 양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숙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반사들 중에 첫 번째로 이 굽힌근 회피 반사가 있어요. 굽힌근 회피 반사. 여기에서 이제 누워있는 자세에서 시작을 하게 되게 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발바닥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받은 다리가 반사적으로 이제 굽히게 되게 되면 양성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성이다. 이게 2개월까지는 양성이 정상이지만 2개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 반응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평근 밀기 반사.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한쪽 다리를 펴고 반대쪽 다리는 굽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굽힌 다리에 발바닥에 자극을 했을 때 반사적으로 이렇게 피거든요. 이 폈을 때도 2개월까지는 양성이고 이게 2개월 이후에도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편 반사. 한쪽 다리는 펴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굽힌 상태예요. 한쪽 다리 펴고 반대쪽 다리 굽힌 상태에서 그 펴만 다리를 있잖아요. 펴만 다리를 굽히게 되면 반대쪽 다리가 펌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양성 반응이고요. 쭉 넘어와서 교차 편 반사 2. 자, 누워있는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편안한 자세로 펴고 벌려요. 이때 한쪽 다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자극받은 반대쪽 다리 있죠? 자극받은 반대쪽 다리가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또는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요. 가이자 모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도 2개월까지는 정상인데 2개월 이후에도 넘어가면 이 반사의 성숙의 지연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뇌줄기 수준의 반사인데요. 뇌줄기 수준은 정적인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나 머리에 정적인 자세에서 몸통의 머리를 잘 가눌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신경학적인 이상을 의미를 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ATNR. 아까도 이야기했죠. 활 쏘는 자세, 펜싱 자세. 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얼굴이 향한 쪽은 보게 되면 다 펴져. 핀 상태로 있고 반대쪽 팔다리는 굽힌 상태에 있어요. 이게 이제 양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4에서 6개월까지 양성은 정상이지만 4에서 6개월 이후에 또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자, 아이를 치료사의 무릎 위에다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머리를 굽히면 양쪽 팔이 굽힘되고 그리고 양쪽 다리는 펴게 되는 그런 증상이 양성 반응이고요. 그래서 4에서 6개월까지 정상. 더 지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반대로 이게 똑같은 자세인데 넥을 익스텐션 시키면 양쪽 발이 펴고 아래쪽 다리가 굽힘되는 거예요. 이게 양성 반응이고요. 그리고 긴장성 미로 반사. 누워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수동적으로 약간 굽혀요. 그때 특히 익스텐션 머슬이 증가하게 되면 양성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긴장성 미로 반사. 자,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죠. 자,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을 보는 건데 머리를 들거나 어깨를 제치거나 몸통이나 팔다리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양성이죠. 양성. 이 몸통이나 팔다리를 펌하게 되면 음성 반응인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연합 반응은 이제 누워 있는 자세. 그 한쪽 손에다가 물건을 꽉 쥐게 해줘요. 그럼 반대쪽 팔다리에도 긴장도가 증가하면 양성, 아무 반응 없으면 음성이에요. 보통 양성 반응은 이런 비정상적인 반사와 더불어서 이 양성 반응 플러스 반사가 나타나게 되면 성숙 지연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3개월에 출현을 해서 8에서 9세가 되면 소실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양성지디 반응. 그 양성지디 반응 보게 되게 되면 그 대상자 뒤쪽에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팔다리를 놨을 때 이 양쪽 다리의 평근이 증가하고 그리고 발이나 발바닥 쪽 굽힘 그리고 무릎의 젖힘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양성인 거예요. 3에서 8개월까지는 정상이고 8개월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 지지 반응. 자, 음성 지지 반응은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검사자가 지지를 해주고요. 양성 반응은 이 하지의 평근이 뻣뻣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성은 걸으려고 플렉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3에서 8개월까지의 반응, 이 양성은 정상이에요. 8개월까지. 8개월 이후에도 이렇게 뻣뻣함이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8개월 이후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긴장이 충분히 이제 떨어지고 다리의 굽힘이 나타나야 돼요. 요 음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후 4개월 이후에도 너무 과다하게 굽힘이 또 나타나게 되면 비정상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간 내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간에서 머리나 몸통이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10에서 12개월 정도까지 출현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목 바로잡기 반응. 누워있는 자세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머리가 돌아간 쪽으로 이제 몸통 전체가 돌아가요. 이게 이제 양성 반응이고요. 6개월까지 양성 반응은 정상이고요. 6개월 이후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에 작용하는 몸통 바로잡기 반응. 자, 그 똑같이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수동으로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머리가 돌아간 쪽으로 이제 어깨나 골반에 분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양성이고요. 전체 다 들어가면 음성입니다. 6에서 18개월까지의 양성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머리에 작용하는 미로잡기 반응.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반사랑 똑같아요. 다만 뭐만 틀리냐? 이제 두 건만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건 시각을 가렸죠? 시각을 가린 것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에 작용하는 미로잡기 반응 1, 2 그리고 뭐 그 다음 이제 3, 4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 바로잡기 반응도 이것도 아까 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걸 쭉 넘어가고 다음에 보면 이제 양서류 반응 있죠? 양서류 반응은 여기 보면 한쪽 골반을 살짝 들어 올려요. 그러면 같은 쪽 팔이나 엉덩이나 무릎이 이제 플렉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생후 6개월에 나타나서 평생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운동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모로 리플렉스인데, 이제 슈파인 자세에서, 이제 환자의 그 몸통을 받쳐준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갑자기 젖혀요. 그러면 양성 반응은 이제 포옹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제 출생 시부터 4개월까지 출현을 합니다. 4개월 이후에는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자, 쭉 넘어가고 란다우 반응.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그 수동적으로 머리를 들게 하면
양쪽 팔다리를 펴니다. 반대로 머리를 굽히면 양쪽 팔다리를 굽히고요. 이것은 양성 반응 그 생후 6개월에서 2년 또는 2년 6개월까지 출현하게 되게 되는데 출생 시에서 6개월까지의 음성 반응하고 2년 6개월 이후에 평생 동안 음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파라슈트 반응. 아이를 갑작스럽게 골반을 들어서 이 양팔을 보호하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양성 반응이고 보호하지 않으면 음성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뇌 겉질 수준인데요. 이 대뇌 겉질 수준은 크게 이제 바닥핵이나 손해, 대뇌 겉질에 의해서 이제 고체한적인 수준을 보는 건데 두 다리로 서게 되고 보통 생애 6개월부터 출현을 하게 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를 지게 되게 되면 경사판 쪽으로는 파라슈트 반응처럼 쭉 피려고 하죠. 반대쪽은 이제 평형을 잡으려고 하고요. 이 경사판을 이제 아래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제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평생 지속돼야 되고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도 이제 경사판을 기울여서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내발기기 반응. 내발기기 반응에서도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지게 해요. 그럼 몸을 기울여지게 하면 기울어진 쪽에 보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쪽은 편형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평생 동안 지속되게 되고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팔을 잡아당기면 기울어진 쪽에 지금 팔굽관절하고 무릎 관절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피려고 하죠.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요. 고개는 가운데다 놓고요. 앉은 자세, 무릎 서기 자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선 자세에서도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반대쪽 다리를 디뎌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이것도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발끝대기 앞쪽으로 이제 기울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몸통을 앞으로 밀었을 때 한쪽 다리를 앞으로 세우죠. 평형을 잡으려고. 이게 양성 반응이고요. 발끝대기 반응은 이제 뒤로 몸통을 뒤로 밀었을 때 바로 이제 다리를 들어서 앞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죠. 이것도 평생 동안 지속이 되고요. 발등 쪽 굽힘 반응. 양쪽 겨드랑이에 검사자의 손을 놓고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 도시플렉션이 발생해요. 이것도 평생 지속. 그리고 시소 반응은 이제 서 있었을 때 이 팔다리를 잡고 쭉 앞으로 당기게 되면 이 머리와 가슴을 유지하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양성 반응이고 무너지면 음성입니다. 이것도 평생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유인원 자세에서는 쭈그러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한쪽으로 밀게 되면 자, 기울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 반응이 나타나면서 몸을 똑바로 유지시키려고 해요. 이게 이제 유인원 자세 반응입니다. 이것도 평생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 양성 반응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 수준별로 딱 이제 객관식 나오기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한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이타 반응인데 요거는 이제 자세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인 반응에서는 누워있는 자세에서 그 아기의 몸과 바닥이 45도 될 때까지. 자, 여기 보면 양쪽 팔을 잡고 45도 될 때까지 잡아당겨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견인 반응입니다. 어떤 동작으로 하는지만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란다우 반응은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예요. 지금 보면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 목이나 몸통에서 똑바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란다우 반응. 그 다음에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 자, 넘어와서 겨드랑이 걸치기, 양쪽에 겨드랑이 걸치기를 했을 때 이 아기가 똑바로 고개를 유지하고
이 다리를 쭉 펴고 있는지, 팔굽은 편안하게 구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드랑이 걸치기 반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보이타 측방 전이 반응인데요. 보이타 측방 전이 반응은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똑바로 세웠다가 바로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옆으로 또 돌려서 세워요.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보이타 측방 전이 반응이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와서 콜리스 수평 연습 반응. 콜리스 수평 연습 반응은 한쪽 팔다리를 잡고 아기를 옆으로 눕혀요. 한쪽 팔다리 잡고. 이게 이제 목하고 몸통을 똑바로 가는지를 보고 팔다리를 이제 보호 반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퍼 이스베르트 수직 현수 반응. 파이퍼 이스베르트 수직 현수 반응은 아기의 다리를 잡고 완전히 이제 거꾸로 세우는 거죠. 아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이 치료사의 검사자의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다음에 콜릭스 수직 현수 반응. 이것은 이제 아기의 한쪽 다리만 잡고 지금 아이 그 양쪽 팔과 한쪽 다리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의 그 반응인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자세가 무슨 반응인지를 무슨 자세인지를 보고 이게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손상과 관련된 건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